네, 안녕하세요.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호텔 롯데 IPO 관련해서 롯데그룹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또 자금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방법은 호텔 롯데 상장밖에 없다라면서 전체적인 방향을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호텔 롯데가 매출이 80%가 면세점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 그리고 뭐 불매운동이라든가 뭐 사드로 인한 보복 등 대외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호텔 롯데 상장 이후에는 또 어떻게 회사를 일궈나갈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제가 확인해봤더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텔 롯데 80% 매출이 면세점이래요. 근데 이 코로나 직격탄을 받으면서 1분기에 영업이익이 엄청 줄어들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면세점보다는 호텔 자체 사업에 조금 더 방점을 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내외에 15,000개의 객실이 있는데 그게 5년 후에는 3만 개까지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호텔 롯데 IPO를 앞두고 있는 추석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이 코로나 이후로 어떠한 개념으로 흑자를 냈어? 객실 다 팔았죠. 아니 객실을 다 팔았지만 객실을 다 포기하면서 그 비행기로 그 물류하는 페덱스인가? 그런 거 같이 항공 물류로 바꿔버려갖고 흑자를 냈지. 아, 그래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또 이게 이제 일본 그 고객들이 막 사줘야 돼, 중국 관광객. 근데 이게 시차가 많이 걸릴 수 있어. 그러면 면세점 부분이 내가 암만 노력해도 속도가 안 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또 온라인으로 뭔가 변화를 주지만, 왜 호텔에다가 집중하고 갖다 얘기해서 호텔 롯데 기본 인사도 호텔맨으로 만들고, 호텔 비즈니스가 나는 이게 이제 비대면에 우리가 호캉스 그리고 A&B 뭐 여러 가지 연결해서 호텔을 거점으로 해서 다른 펄을 집어넣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최근에 우리가 얘기했던 건 거의 다 뭐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라든가 바이오 관련된 모멘텀이 있어서 미래 먹거리 사업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사실 호텔하는 건 전통적인 숙박업이잖아요. 여행을 오고 뭐 그게 뭔가 엄청나게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롯데그룹 자체에서 호텔 롯데 상장을 엄청 기업의 차세대 먹거리로 보기보다는 일본 이미지라는 그거를 빼고 롯데 지주로 뭐 지분을 좀 바꾸기 위한 그 정도로 사용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나는 그래서 여기 또 이제 너무 점핑한다고 욕먹을까봐 어디로 가실 거예요? 좀 안드로메다로 갈게. 어디로 가시는데요? 호텔 사업이라는 거는 분명 전통적인 사업 방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안드로메다로 어디로 가나요? 여기에 이제 난 주기세포 병원 그 헬스케어 집어넣을 것 같아. 롯데 호텔에요? 아니, 근데 선생님 너무 연결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을 때는. 왜냐면 차바이오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연구하고 있는 의료재단도 있고 또 병원도 있고, 그래서 호텔을 짓는다니까 아,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게 생각이 되는데, 롯데그룹은 바이오 관련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계열사를 어떻게 정리하고 합하고 해서 거기를 뭔가 M&A 할 것 같은, 이게 안드로메다 하나.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오신 분이 또 경력을 봐봐. 아, 앞서서 우리가 1편에서 말씀드렸던 송영덕 부회장님. 경력이 마지막으로 뭘 했어? 이분이요? 이분 지금 늘 푸른 대표이사. 아닌데, 이분이 그 늘 푸른 재단 그 병원 케어, 그러니까 호텔 리어 서비스나 차움이 하는 그 이런 그 케어 서비스나 그 고객에 대해서 뭔가 그 컨텐츠만 다르지, 합작해서 시너지 효과를 쉽게 내. 지금 코로나 그분이 뭘 하셨는데요? 늘 지금 선생님이 호텔리어와 뭐 의료 서비스의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메인 키가 그러면 송영도 부회장님의 이력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분이 어떤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이 좀 연결이 돼서 호텔 롯데가 의료적인 부분의 사업을 같이 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이분이 롯데 의료재단 이사장으로 지금. 아, 지금요? 아, 지금 이분이?
롯데 의료재단 의료재단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있었어. 음. 그러면 롯데재단 이사장, 의료재단, 또 늘 푸른 의료재단. 롯데도 보이지 않게 의료 구조화, 그리고 나는 롯데 칠성이 지금 지나다 보면 삼성 옆에 그 서초동에 공장이 부지 있어. 엄청 큰 거. 노른자 그게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 병원이 될 거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호텔이요? 그거를 때려줘서 이제 그게 이제 뭘 질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거기에 변화가 생길 거야. 그리고 나는 호텔에다가 호텔 IPO일 때 펄을 집어넣는 게 펄, 진주. 진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어예요. 작전 세력군들이 껍데기에다가 펄을 집어넣어서 포장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은어 세계로 은어라기보단 되게 비유가 예쁜데요? 은어? 그 은유법. 너는 펄을 못 집어넣을 건 이러거든. 우리끼리. 그럼 이제 IPO 상장할 때 여기에다가 의료 시스템을 넣은 호텔을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아니면 그 전에 M&A를 잡고 하겠지. 어떤 그 전에 롯데그룹이 그거를 펄을 넣을 수 있는 M&A를. 근데 내가 왜 일본을 강조하냐면 일본은 줄기세포 우리가 법적으로 금지 그거를 허용했어. 그래서 이 구조를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핸들링할 수 있는 컨설턴트의 조직을 나는 노무라하고 미래에셋 이렇게 하면 구합이 잘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점핑을 2단계 했지만 내가 신도비 회장으로서 고민해갖고 호텔 롯데 IPO를 저 가치를 뻥튀해갖고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마치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 흥행 얼마나 성공했어? 장난 아니죠. 따따상 그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도 SK바이오팜을 알 정도로 또 요번에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따따상 가는가 막 이렇게 난리인데, 그러면 호텔 롯데 IPO가 마지막 카드거든. 호텔그룹 입장에서는. 롯데그룹 입장에서.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그럼 이 IPO에 분명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기존 에너지 갖고 상장 안 해. 분명히 나는 펄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마치 옛날 작전 세력이나 기업 사냥꾼들이 저 충청도에 디스플레이 하는 게 다 쓰러져, 중국 때문에 다 해서 쓰러질 때 그거를 인수해갖고 펄을 집어넣을 때 바이오를 집어넣었거든. 응? 그래서 바이오 집어넣어갖고 왕창 이름 바꿔갖고 지금 완전히 조단위 된 회사들이 많아요. 그거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은어로 펄을 못 집어넣거나 이렇게 하는데, 호텔 롯데 IPO는 면세점은 규격이 있겠지만 이 에너지를 호텔 쪽으로 강조하는데 이걸 글로벌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로 하다 보면 나는 아까 의료를 넣을 거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호텔 롯데 호텔과 리조트 사업을 전 세계 32개 나라에서 32개를 보유하고 있대요. 뉴욕 팰리스, 롯데호텔 괌, 롯데호텔 시애틀, 미국하고 뭐 다양한 나라에 있는데 하반기에 영국과 일본 도쿄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일본 교토에 되면 좀 줄기세포나 이런 부분에 조금 우리나라보다는 규제가 느슨하고 시행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이거를 상장할 때 이슈를 더 넣어서 진행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줄기세포라고 하면 또 이 빅데이터 주는 언어가 약간 부정적으로 울렸거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런 이슈 때문에. 이거를 바꾸는 작업이 들어가는 것 같아. 재생화, 10년 땡겨주고. 이름을 바꿔서. 재생화. 마음이 설렌다. 재생. 피부 재생. 그대를 젊게.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을 돌려드립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시크릿하게 오시면 한 달 동안 호텔에서 코드 근데 선생님 그게 되게 괜찮은 생각 같은 게, 수술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제 집에 가서 셀프로 케어를 해도 그게 좀 잘못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고, 호텔에서 아예 묵으면서 관리를 뭐 시간 되면 받을 수 있고 뭐 붓기 관리도 되고 이러면 많은 외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나의 꿈은 차명한 인수하라. 그럼 대박이다. 대박이지, 그지? 선생님 지금 완전 소름. 아니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차병원하고 경쟁 관계가 좀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럼 차병원, 차바이오텍, CNC를 사야 돼, 롯데를 사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인수하면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인수하게 할까? 그 싸움을 붙이는 컨설턴트가 붙기를 바라는 거지. 인수하면 대박이지. 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아이디어를 자꾸 주는 거야. 오늘 선생님 진짜 인수 정말 음. 선생님이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음? 그 싸움을 붙이는 세력에 아니, 나 거기 저기 전략팀에 들어가셔서 그걸 현실화 시키시면 이거 뭐 이거 그건가요? 그 사전에 매매하는 그런 걸로 걸리나? 그치. 안 되겠다. 우리는 아이디어만 주고 아이디어야 생각일 그 뿐. 신동 회장이 이거 들어갔고 우리 회장님들 자주 보시는 방송이에요. 최근 SK 바이오컴 얘기하면서 최태원 회장님 얘기했었는데 이번 주는 신동희 회장님. 제가 공부하면서 사진 너무 많이 봤더니 이제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신동희 회장님 혹시 줄기세포 관련해서 재생의학 관련해서 차무그룹을 인수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미리 연락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이 자리에 함께 이야기하는 영광이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잡아보는 건데 사실 호텔 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양 사업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매력 가치를 어떻게 부각시키느냐, 어떤 펄을 넣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자꾸 부동산을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 떠다니는 날아다니는 디벨로퍼 SKD&D 호텔 롯데도 이제 거기에다가 4차 산업이나 5G나 이러한 그 로봇이나 이러한 것들이 붙어갖고 갖다 얘기해서 호텔 중심의 스마트 헬스 케어가 연결돼서 되면 이 컨텐츠가 우리가 호텔 가서 쉬고 갖다 얘기해서 수영자고 음식 먹고 이게 플러스 하나의 증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호텔 가서 나 재생되고 나 재생돼서 나와요? 말이 좀 그렇고 나 재생돼서 나 이렇게 달라져서 나온다. 활기를 얻어서 온다라는 말씀이시죠? 그치. 내가 한 60대인데 갑자기 갔다 오니까 50대가 돼버리니까. 근데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차바이오 그룹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롯데그룹 입장에서 그거를 생각한다면 물론 조금 더 뭐 단어가 좀 그렇긴 한데 좀 힘을 써서 정책 방향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근데 호텔은 글로벌 체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정된 거는 법적으로 우리나라 법 따르겠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서 먼저 할 수 있다는 일본. 말씀이시죠? 갖다 해서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 플랫폼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호텔 그 미래 에스테시 왜 지금 부동산 리츠 만들면서 디벨로퍼에 그걸 갖다 얘기해서 옛날에는 채권이나 주식해 갖고 하는데 이제는 부동산을 사서 그걸 기초 자산으로 해갖고 이거를 펀딩을 해서 뭔가 상품 만들듯이 네. 롯데그룹도 이제 호텔이라는 거를 이제 본업으로 그러니까 대표 장수를 호텔맨 뼈저리게 호텔맨으로 바꿔놓은 거. 뼈저리게 호텔. 난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 왜냐면 환갑 기분이 되면 호텔의 본업은 모르는 거야. 그 본질의 업은 내가 첫 발짝 들고 거기서 30년 닦은 내공하고 네. 내 중심의 내공이 딴 데야. 네. 그 딴 사람이 호텔 롯데 IP 하면 이게 시작점이 달라. 보는 시각도 다르고 업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를 준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장수가 바뀌었어. 근데 이분이 호텔 전형적인 업을 하는 맨인데다가 네. 늘푸린 의료재단의 이사장까지 하시고 그래서 호텔과 펄을 나는 이 아이디어가 분명히 벌써 나는 이분 딱 내세운 거 보고 벌써 거기까지 갈 것 같다. 요게 이제 현실화되려면 눈에 다 보이려면 한 2, 3년 후가 되겠지만 우리가 인지할 거는 네. 근데 주가는 항상 선반영되거나 미리 가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호텔 비즈니스를 플랫폼화 시키는 거기에 나는 재생의학 집어넣어라. 네. 자, 선생님, 제가 이쯤 돼서 안내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 화면을 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 저희가 이렇게 장비가 뭐 전용 방송 장비를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해도 이렇게 손 모양이라든가 이런 액션이 들어갈 때 초점이 흐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방금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손 모션에 따라서 초점이 계속해서 어른거리는 현상을 지금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행동을 많이 안 하도록 하긴 할 테지만 흔들지 마요. 네, 이게 중간중간에 선생님께서 가령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초점을 잡기 위해서
화면이 어른거릴 수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불편하시면 중간중간 정말 죄송하지만 음성 위주로 좀 들어주시거나 저희도 좀 조금 신경 쓸 테니까 애정 어린 마음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그거예요. 그럼 정책적으로 롯데그룹이 로비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긴 하겠죠. 전에 그것 때문에 깜빵 다녀오셨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그럼 이런 부분 없이 좀 다른 해외에서 먼저 문제를 풀어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중요한 게 두 번째가 또 있어. 뭐죠? 일본을 희석화시키는 거야. 일본을 희석화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호텔 롯데 대부분 주주가 다 일본 중심으로 짜 있잖아. 네. 이거를 희석화시켜서 호텔 롯데를 상장시키면서 일본이 갖고 있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8, 90이면 네. 이거를 100%. 반을 줄이고 한국의 신동빈이나 한국 주주 에너지를 그 줄인 에너지만큼 키우는데 초점을 갈 거야. 근데 이거는 신동민 회장의 수건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그동안 계속해서 롯데는 한국 기업이다 하지만 지배구조를 사실상 확인을 해보면 일본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또 이번 불매운동에도 좀 직격탄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희석시킨다는 게 그럼 일본 쪽에서 풀어나가야 될 텐데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 파트너가 중요하고 일본 파트너의 그 간단히 얘기해서 그 반대하는 주주들한테 이렇게 되면 당신은 돈을 크게 더 법니다라는 또 펄을 줘야 되겠지. 근데 선생님 저도 좀 연구를 해봤는데 그 전에는 조금 이 부분이 일본 주주들 입장에서는 반대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이 됐잖아요. 신동빈 회장이. 그리고 일본 내 경영진하고 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아무래도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이 아닌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랑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인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부가 만들어질 겁니다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잘 풀리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구주 매출이나 신주 매출이나 이것도 판가름할 것 같고. 근데 구주 매출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신주 매출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기존에 있는 거 갖고 하면 일본 에너지가 희석화되지 않겠지. 그치? 근데 새롭게 에너지를 신주 넣어서 이렇게 하면 일본에 관련된 에너지가 희석화되겠지. 그럼 일본 사람들이 청약을 많이 해가지고 지분을 많이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제한이 돼. 나라별로?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초창기 할 때 그 한국에서 어떤 그 뭔가 제한이 돼 있을 거야. 신주 매출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생각에는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노무라님은 외국계 JP모간이나 뭐 이런 데가 하나 붙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거 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일부 계열사 매각이 나올 것 같아요. 계열사를 왜 팔아요 갑자기? 그걸 끊어야 뭔가 하나를 큰 걸 끊어야 이거 줄게 이거 해 약간 이런 뭐 느낌. 그런 상황이 한번 그게 나와야 일본 주주들이 오케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롯데 신동빈 회장 입장으로는 이제 롯데가 갖고 갈 거의 알짜와 그 다음에 호텔 롯데 IPO 시키면서 약간 버릴 거를 지금 심사숙고하면서 노상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신동민 회장이 롯데 지주 그냥 롯데그룹 회장인데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이기도 하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양다리 하는 느낌인데 그거를 일본 투자자 입장에서 일본에게 더 유리하길 바랄 거고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일본 세트를 지우길 바랄 텐데 그 공동회장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지금 국민적 정서나 지금 상황이니까 이런데 나중에는 양다리 거친 거를 또 환호하는 세상이 될 수도 있어. 시대가 바뀌어서 옛날에 이제 갖다 얘기해서 지금은 일본 적폐, 일본 불매 이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본과 우리가 공동으로 뭔가 추진할 수 있는 뭔가의 에너지가 나오거나 비즈니스 툴이 생길 때 그럴 때 브릿지가 될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플러스 마이 그리고 롯데그룹의 태생이 기본적으로 어머님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동주 회장님은 한국말 몰라. 심지어는. 그 여기서 신동주 회장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 형님은 왜 자꾸 소송을 제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움직임, 롯데 호텔을 물론이고 좀 리스크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분의 그 부분이 호텔롯데 상장을 비롯해서 신동빈 회장의 행보에 걸림돌이 될까요? 계속 걸림돌. 그분은 얼마나 또 한이 많겠어. 저건 내 건데다. 아빠가 위원장에도 저건 내 건데 내 거 안 된 거지. 근데 이미 이 분께서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운사 대표이사 자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분이 가장 많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일본 에너지를 희석화시키는 아이디어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하실 거야. 그리고 신동주 회장은 어떻게든 딴지 걸어서 자기의 가치나 지분을 획득하려고 노력할 거고, 아니면 일본 거는 다 내 거야. 아예 이런 어떤 그 구획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지. 돈은 쪼개지 못해. 권력은 쪼개지 못해. 아니, 좀 나눠 갖지 형제끼리. 안 돼. 그거는 절대 안 돼. 그래서 돈이 조금 있어서 나눠 갖고 싶은 건가 나는? 말 된다. 많으면 그렇잖아요. 1,000원을 나눠봤자 500원인데 그렇지. 1,000억이면 500억이니까 그 500억 되게 큰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인가? 근데 예를 들어서 몇백조를 나눈다. 얘기가 다르지. 일단 있어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도 대주주가 꿈인데요. 일단 신동주 SDJ 맞나요? 코퍼레이션 회장님은 계속해서 이 롯데그룹이 앞으로 뭔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로는 분명히 작용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봤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계속 그게 시간이나 여러 가지 마이너스 에너지를 주는데, 네. 나는 이번 그 인사 바뀌신 분들이 펄을 잘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계열사들의 결단이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따라 롯데그룹의 주가들이 거의 뭐 4년에서 5년 동안 52주 최저가 보면 다 롯데그룹이야. 그럼 우리 수혜주를 짚어볼까요? 먼저 본주. 본주 롯데지주, 우선주, 롯데지주. 롯데지주와 롯데지주 우선주 둘의 매력도를 비교한다면? 우선주 7, 롯데 9주 3, 아니면 6대 4. 이유는 뭘까요? 일단 우선주 갖고 이제 뭔가 그 애매하거나 지분 가치거나 뭐 전환 우선주 뭐 이렇게 해서 먼저 풀어야 될 테니까 그거를 먼저. 그러니까 그 전에 9주는 계속 떨어지는데 우선주가 먼저 거의 가격이 2배가 넘게 좀 뭐 차이가 4만 나잖아요. 원에서 11만 원까지 하고 뭐 난리 친 것도 그런 징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은 난 롯데 칠성. 그 롯데 칠성이 갖고 있는 부동산 부지의 디벨로퍼. 그러니까 롯데 칠성이에요, 롯데 지주예요. 그건 롯데 지주지. 왜냐면 우리가 자금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다 사고 싶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롯데 칠성을 관심 있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부동산 자산 가치가 조금 더 매력이 부각될 것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롯데 칠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롯데 지주는 전체적인 이런 IPO를 비롯해서 모든 움직임. 그러니까 호텔 롯데가 IPO 되면 일단 롯데 지주. 그러니까 우리가 SK 바이오팜 상장할 때 봤듯이 SK 본주가 올라갔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서 또 이전 영상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부분, 말하지 못한 부분,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어떤 걸까요? 그래서 이제 그 롯데 그룹이 투자로서의 어떤 면에서는 수건이거든. 5년 동안. 5년 동안. 그러니까 이 수건이 그 때를 잘 만나서 성공해갖고 우리가 따라 붙어갖고 우리도 같이 부자 잘 되면, 붙어야 되죠. 네, 그러길 바랍니다. 선생님 갑자기 하셨던 말씀 생각나네요.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근데 롯데 그룹이 이 롯데 호텔 롯데 상장을 위해서 정말 많은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번에 잘 준비해서 또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까먹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